예, 연구재단 이사장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연구재단과 윤석열 정권 때의 연구재단은 다른 기관입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같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연구재단에게 있죠? 저 잘 못 들었는데 2021년 2021년도 김영숙 교수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기술 개발 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연구재단에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느냐? 그렇죠. 선정하면 평가하고 완료까지. 그 선정에 대한 있잖아요. 의무가 있느냐? 네. 선정에 관련한 설명이 의무가 있느냐? 예. 설명의 의무가 있죠. 정부는. 공정한 선정과 관리와 평가가 되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죠.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만 답을 해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니까 운영 방식을 설명을 드려야지 제가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네. 한국뇌연구원 원장님, 네, 마이크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원장님, 그 뇌연구원은 한국의 뇌과학 어떤 총괄 연구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그 전공 교수 중에 네. 운동학이나 체육학을 전공해서 이 트랜스폼한 뇌과학자로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에 한 사람 있습니다. 연구원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학을 언더에서는 졸업을 하고 네. 박사 석사 과정은 의과대학 해박교실에서 신경해박을 전공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을 그 관련 전공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학부 때는 다른 전공을 했고, 그 체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네. 학부, 석박사까지 운동학을 했는데 예. 별도의 뇌과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 실적이 없이 예. 전공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PPT를 보십시오. 우리 그 김영숙 교수는 여기 이제 그 연구단장의 소개를 보면 그 비치료 분야의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위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분야가 있고 비치료 분야가 있어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치료 분야입니다. 치료. 근데 웰리스라고 그래서 소위 우리 어플 검색해서 들어가면 마음 건강 서비스 같은 거 검색하면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챗GPT도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챗GPT가 내려줘요.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치료라고 하는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치료제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우리 그 과기부가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냐면은 디지털 우울증과 관련된 디지털 치료의 임상시험에 착수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요. 차관님. 네. 예, 이 연구재단이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기도 전에 또 그거는 그 김영숙 교수가 그 일정한 그 사업을 따서 수행하는 연구자란 말입니다.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식약처에다가 냈어요. 그럼 그 연구단은 그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통신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특히 군 장병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를 임상을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거는 출제자가 시험자의 성적을 대신 답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구 성과로 나온 부분들을 사실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의미가 만약에 있어서 식약처에 대해서 임상실험, 확증 임상인데 임상실험이 잘 되길 기대한다라는 방식의 논평이 나왔는데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검증의 절차잖아요. 까다로운 엄청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식의 기대 요망을 언론을 통해서 밝힌다면 이게 공정한 연구의 어떤 심사와 평가가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만 답을 해주세요.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잘 되길 기대하고 정부가 연구 지원한 사업들이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 뜻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보도자를 네. 냈던 알겠고요. 거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임상과는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시간이 만든 없어서요. 것들을 네. 근데 이 김영숙 교수 그 사업단이 좀 독특한 게 말이죠. 신화건설이라고 하는 토목 건설 사업자가 이 기술 사업단에 참여를 합니다. 비대면 심리 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KT도 나중에 들어오고요. KT는 올해 아까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그 사업의 주관 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R&D 카르텔을 얘기할 때는 합법의 탈을 쓰고 컨설팅이라는 명분 하에 실제 본인의 연구 실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연구기관이나 기술자가 개발한 연구를 조합을 해서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따내고 그걸로 사업을 배분하고 그러면서 실제 연구 결과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를 말한다. 그건 그렇게 보는데 지금 김영숙 교수가 전공 일치도도 없는 사람이 특히 바이오 내공학을 하거나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한 많은 사람들이 과제를 못 받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가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고 특히 신화건설이라고 하는 저 기업은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하는 기업이에요.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교수로 뽑아주고 대통령의 중마고를 하는 사람이 사촌이 저 기업의 스폰서처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카르텔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확인감사 때까지 더 규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과기부는 모든 연구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연구자가 스스로 공평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누구랑 친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연구비 몰아주고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군 장병처럼 위에서 명령하면 어떤 개인의 자율성도 없는 데다가 임상시험 해가지고 개인정보 동의 받았어요. 그걸 정확히 평가하고 규명하지 않으면 이게 중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비리가 될 겁니다. 저 위원장님 그 한 가지만 좀 확인 말씀 좀 네, 드려도 될까요? 들으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국방부의 실증을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요 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부분이 국방부에서 관심사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장병들을 선별을 해 놓으면 국방부에서 그런 관심사병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 때문인 거지 저희들이 국방부에 적용을 한 부분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임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처가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